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흥미롭고도 다소 충격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가 현실화했을 때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10가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옵티머스는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사람처럼 걷고 손을 움직이고 물건을 짚고 나르고 심지어 정해진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작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머스크는 이 로봇이 수백만 대 단위로 생산되어 전 세계 공장, 가정, 병원, 도시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옵티머스가 실제로 우리 곁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직업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머스크는 이 로봇이 수백만 대 단위로 생산되어 전 세계 공장, 가정, 병원, 도시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옵티머스가 실제로 우리 곁에 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직업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바로 창고 작업자입니다. 창고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반복적입니다. 물건을 분류하고 운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많죠. 옵티머스가 이런 작업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실수 없이 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미 아마존은 물류 창고에 자동화 로봇을 일부 도입했지만 옵티머스는 그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산업 전반이 사람에서 로봇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원입니다. 청소는 단순하면서도 피곤한 노동입니다. 건물 내 바닥 청소, 창문 닫기, 화장실 정리 등 옵티머스는 사람처럼 걸으면서 손을 사용해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 로봇이 이미 일부 상업용 공간에 도입되어 있긴 하지만 계단을 오르고 쓰레기를 분리하고 물건을 치우는 수준의 정밀한 청소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그런 정교한 작업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병원, 호텔, 오피스 등에서 청소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비원입니다. 많은 경비 업무는 순찰이나 접근 통제 감시 업무입니다. 옵티머스는 CCTV와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고 특정 시간마다 정해진 루트를 돌며 이상한 상황을 감지하면 바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봇은 졸지도 않고 피곤함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야간 경비에 특히 효과적일 수 있죠. 기본적인 감시와 출입 통제 업무는 인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패스트푸드 점원입니다. 햄버거를 굽고 감자튀김을 만들고 주문을 받고 서빙하고 계산까지 하는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의 일 모두 정해진 순서와 동작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햄버거를 자동으로 조리하는 로봇이 등장했고 옵티머스가 이 분야에 들어오게 되면 조리뿐 아니라 서빙까지도 사람 없이 운영되는 매장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립공입니다. 특히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는 반복적인 근력 노동이 필요합니다. 정밀함도 요구되고 사고 위험도 있죠. 옵티머스는 이미 테슬라 공장 내부에서 이런 조립 업무의 일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어려운 각도나 무게의 작업도 가능하고 오차 없이 일정한 속도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수많은 공장에서 조립공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편의점 야간 알바입니다. 야간에 물건 정리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간단한 고객 응대를 하는 일은 사람이 하기엔 피곤하고 위험도 있죠. 하지만 옵티머스는 그런 작업을 시키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편의점은 비교적 좁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적응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로봇이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곱 번째는 택배 상하차 인력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짐을 실었다 내렸다,
반복하는 이 작업 역시 사람이 하기에는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지치지 않고 반복 작업에 강합니다. 물류센터나 택배 허브에서 이런 상하차 작업은 앞으로 로봇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일부 컨베이어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사람처럼 움직이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존재는 옵티머스가 최초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단순 건설 보조 인력입니다. 벽돌 나르기, 철근 정리, 잔해 수거 같은 건설 현장의 단순 노동은 지금까지는 로봇이 하기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반복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구조를 인식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현장 보조 인력의 일부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기술이나 정밀 작업은 인간 기술자가 계속 필요하겠지만 단순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은 점차 로봇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9번째는 고령자 돌봄 보조원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을 돌보는 업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옵티머스가 일상적인 약 챙겨주기, 식사 보조, 간단한 대화, 산책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면 노인을 돌보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따뜻함은 대체되지 않겠지만 물리적인 업무는 로봇이 상당 부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주차 안내원입니다. 주차장을 돌면서 차량 유도하고 위치 알려주고 간단한 고객 안내를 하는 일은 옵티머스 센서와 비전 시스템을 통해 이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인 주차 시스템과 결합되면 사람 없이도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옵티머스가 현실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직업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불안이나 공포를 조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역량을 전환해야 할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옵티머스 같은 로봇이 현실이 되면 일부 일자리는 사라지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직업도 생겨날 겁니다. 로봇 유지보수, 로봇 교육, 로봇과 협업하는 시스템 관리자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한 10가지 직업 중에 과연 몇 개가 정말로 사라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캐리는 캐리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